안녕하세요. 옛것을 통해 오늘의 지혜를 찾는 온고지신입니다. 역사 속에는 수많은 나라가 흥하고 망하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 국가의 900년 역사가 건국부터 멸망까지 도덕의 실패라는 하나의 주제를 이토록 처절하게 관통하는 경우가 또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사마천 사기의 위강숙세가를 통해 가장 숭고한 이상으로 세워진 한 나라가 어떻게 스스로 무너져 내렸는지 그 길고도 슬픈 역사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위나라 900년의 대서사. 이는 단순히 한 제후국의 연대기가 아닙니다. 가족 윤리의 붕괴가 어떻게 국가 해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는지 사마천이 우리에게 던지는 준엄한 역사적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마천은 왜 위나라에 주목했을까요? 위나라는 주나라 왕실과 같은 희씨성을 가진 혈족 국가로 초기에 가졌던 위상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사마천이 그려내는 900년의 역사는 영광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교적 이상에 따라 건국된 한 국가가 지도층의 도덕적 실패로 인해 어떻게 혼란과 쇠망의 길을 걷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패러다임이자 교훈극입니다. 사마천은 이 역사를 통해 효화제로 대표되는 가족 윤리의 붕괴가 필연적으로 국가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심오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모든 시작은 위대했습니다. 위나라의 역사는 주나라 건국 초기 최대의 정치적 위기였던 삼감의 난을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반란을 진압한 주공은 자신의 동생인 강숙에게 상나라 유민들의 중심지였던 은허를 맡깁니다. 이는 패배한 이들을 힘으로 억누르는 대신 덕망 있는 지도자를 보내 교화하고 통치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주공은 아직 어린 동생을 위해 강고, 주고, 제재라는 세 편의 글을 내려주며 백성을 너그럽게 대하고 사치를 경계하며 정성을 다해 나라를 다스릴 것을 당부합니다. 이 숭고한 가르침은 위나라 건국의 윤리적 토대이자 이후 900년간 모든 군주를 평가하는 날카로운 도덕적 기준점이 됩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위나라의 도덕적 궤적은 성공대에 이르러 극적으로 추락합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인 태자, 급을 위해 맞아들이기로 한 며느리, 제나라 공주 섬강의 미모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그녀를 가로채 자신의 아내로 삼는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욕정을 넘어 군주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인륜과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새로운 부인 성강은 두 아들을 낳았고 자신의 아들을 군주로 만들기 위해 태자 급을 제거할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성공은 이 음모에 동조하고 맙니다. 이 패륜적인 행위는 위나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원죄로 기록되며 모든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성공은 태자 급에게 사신 임무를 맡긴 뒤 국경에서 자객을 시켜 그를 살해하도록 명합니다. 이 참혹한 계획을 알게 된 이복 동생 수는 형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급에게 몸을 피하라고 간청했지만 급은 아버지의 명을 어길 수 없다며 거절합니다. 결국 동생 수는 형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자신이 대신 길을 나섰다가 자객들에게 살해당합니다. 뒤늦게 도착한 태자, 급은 너희들이 죽이려던 사람은 바로 나다라고 외치며 스스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진 두 아들은 아버지의 욕정과 계모의 음모에 의해 허망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사마천은 이 사건을 두고 아비와 자식이 서로 해치고 형제가 서로 죽이니 어찌 혼란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라며 천륜과 사회 질서의 근본적인 붕괴에 대해 비통해했습니다. 도덕적 부패는 세대를 거쳐 기괴한 무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정점은 해공의 아들인 의공이었습니다. 그는 학에 광적으로 집착하여 학에게 벼슬과 녹봉을 주고 심지어 대부의 수레에 태우는 등 국고를 탕진하며 기행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북방의 적인이 침략해왔을 때 군주에게 환멸을 느낀 백성과 병사들은 싸우기를 거부하며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벼슬과 녹봉을 받는 학들에게나 싸우라고 하시오. 민심을 모두 잃은 위나라 군대는 괴멸했고 의공은 살해되어 간만 남을 정도로 시신이 훼손되었습니다. 한 군주의 어리석음이 나라를 멸망 직전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위나라가 간신히 명맥을 이을 수 있었던 것은 춘추시대 첫 번째 패자인 제환공의 개입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위나라 유민들을 도와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게 하고 문공을 군주로 옹립하여 나라를 재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위나라의 운명이 더 이상 스스로의 힘이 아닌 주변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이후 위나라는 제나라와 진나라 같은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 속에서 그들의 힘을 확인하는 시금석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영공의 오랜 치세는 공자가 위나라에 머물렀던 시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변덕스러운 군주 영공과 그의 부인 남자는 결국 공자의 가르침을 제대로 등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영공의 궁정은 위나라 지배 가문의 최후의 그리고 치명적인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태자 괴회가 계모인 남자를 암살하려다 실패하고 국외로 도망쳤고 영공이 죽자 왕위는 망명 중인 아버지 괴회가 아닌 그의 아들 첩, 즉 출공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제치고 군주가 된 또 한 번의 인륜에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 괴회는 자신의 아들로부터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비극적인 내란 속에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개입했던 공자의 충직한 제자 자로가 목숨을 잃고 맙니다. 자로의 죽음은 위나라의 도덕적 파산을 극적으로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는 위나라 군주들이 오래전에 내팽개친 충과 예의 원칙을 지키려다 죽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성인이 바로 곁에 있었음에도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파멸해가는 위나라의 비극을 상징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전국시대에 접어들면서 위나라는 신흥 강대국들 사이에 낀 약소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영토는 점차 잠식당했고 주권은 서서히 침해되었습니다. 기원전 239년 진나라는 위나라 수도 주변 지역을 점령하고 동군을 설치하며 위나라를 사실상의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군주의 자귀는 공에서 후로 다시 군으로 강등되며 권위가 추락했고 마침내 기원전 209년 진 이세항제는 마지막 군주인 위군각을 폐하여 서인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이로써 9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강숙의 재산은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도덕적 부패는 즉각적인 붕괴가 아닌 느리고 돌이킬 수 없는 굴욕적인 쇠퇴를 가져왔습니다. 위나라의 비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생한 언어로 남아있습니다. 바로 고사성어 어망홍리입니다. 이는 선공이 아들의 신부를 가로챈 사건을 위나라 백성들이 풍자한 노래에서 유래했습니다. 시경에는 고기를 잡으려 그물을 쳤더니 기러기가 걸렸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훌륭한 물고기인 태자, 급을 기대했으나 늙고 부도덕한 기러기 선공이 신부를 차지한 상황을 비꼰 것이죠. 이로부터 어망홍리는 의도한 바와 전혀 다른 나쁜 결과를 맞이했다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고사성어 부복납가는 의공의 죽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학을 사랑하다 나라를 망친 어리석은 군주 의공. 그가 적인에게 살해되어 간만 남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온 충신 홍연은 자신의 배를 갈라 그 안에 군주의 간을 넣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배를 갈라 간을 넣는다는 이 충격적인 일화는 주군을 향한 신하의 절대적이고 흔들림 없는 충성심을 상징하는 극적인 표현이 되었습니다. 사마천은 군주의 극악한 어리석음과 신하의 지극한 충절을 나란히 배치하며 그 비극성을 극대화합니다. 위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면 덕으로 나라를 연 강숙과 나라를 중흥시킨 무공, 문공 같은 현명한 군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공의 폐륜, 의공의 어리석음, 영공대의 가족 붕괴와 같은 치명적인 도덕적 실패가 결국 900년 사직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마천의 천재성은 위강숙세가를 고립된 이야기로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위나라의 역사를 사기 전체의 거대한 네트워크 속에 배치합니다. 주나라의 건국 서사인 주봉기에서 시작하여 진시황의 통일 과정인 진시황봉기로 끝을 맺고 제나라, 진나라 등 패권 국가들의 역사를 다룬 다른 세가와 연결하며 공자와 자로의 이야기를 담은 열전과 엮어냅니다. 이를 통해 위나라의 역사는 왕조 순환, 리더십, 이상과 현실의 긴장과 같은 사마천의 핵심적인 역사 테마를 예증하는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사마천에게 역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심판이었습니다.
그는 위나라의 역사를 통해 인격이 곧 운명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선공의 세욕과 의공의 기이한 집착은 단순한 개인적 결함이 아니라 국가적 재앙의 원인이었습니다. 반면 태자 급과 공자수, 충신 홍연 같은 인물들의 고결한 희생은 군주들의 타락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대조장치로 기능합니다. 결국 사마천의 분석은 깊은 유교적 통찰에 기반합니다. 국가는 가족의 확장이다. 자신의 가족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군주는 결코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강숙세가의 마지막, 사마천은 자신의 논평인 태사공화를 통해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그의 비탄은 900년의 긴 역사가 아니라 오직 선공과 그의 아들들에게 집중됩니다. 아비와 자식이 서로 해치고 형제가 서로 죽이니 어찌 혼란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이 한탄은 이후에 벌어진 모든 정치적 실패, 외세의 침략, 그리고 최종적인 멸망이 모두 지배 가문 내에서 벌어진 이 최초의 그리고 근본적인 인륜 파괴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마천에게 위나라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도덕의 실패에 관한 역사였습니다. 결국 위강숙세가는 단순한 연대기를 훨씬 뛰어넘는 정교하게 구성된 도덕극입니다. 사마천은 위나라의 길고 슬픈 역사를 통해 한 국가의 정치적 운명은 그 지도자들의 윤리적 진실성과 핵심적인 가족관계의 안정성에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시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명제를 제시합니다. 건국 시조가 받았던 숭고한 가르침으로 시작하여 선공의 폐륜, 의공의 어리석음을 거쳐 마침내 소멸되기까지의 과정은 이상이 어떻게 짓밟히고 작은 도덕적 균열이 어떻게 완전한 붕괴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 교본입니다. 위나라의 이야기는 저버려진 이상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 경고의 목소리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 온고지신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